자, 계속해서 화요일에 만나는 과학 이야기, 과학 인사이드어 갑니다. 과학 교양서 우주관 오디세이 저자이자 웹진 인저리타임의 조성현 대표 함께하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2주 동안 빅뱅 이론과 빅뱅 이론의 한계를 끝으로 상대성 이론 오디세이 대장정을 마쳤고요. 오늘부터 어떤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이어가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뉴스적인 그 과학, 네. 그리고 또 생활 속의 과학. 아, 좋아요. 그걸 앞으로 찾아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오늘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새로 발견한 주요 그 천문학적인 그 사실들, 네. 발견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 항공우주국이 25년에 걸쳐서 무려 100억 달러, 약 13조 원을 들여 우주에 쏘아 올렸다는 인류 최고 성능의 우주망원경인데 예. 2021년 12월 크리스마스에 발사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임스 웹의 성과물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 우주망원경을 왜 만든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허블 우주망원경이 퇴역을 곧 하죠. 그런데 이 우주망원경은 허블의 100배 성능입니다. 100배요? 예. 그러니까 우주를 관측하기 위한 건데 네. 멀리 있는 그 천체는 빛이 약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게다가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어요. 네. 팽창을 하면 레드시프트라고 그래서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태양처럼 노란 빛깔의 태양이 별이 좀 멀리 있고 후퇴를 하면은 거의 붉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보이고 적외선 망원경은 그런 완전히 가시광선 중에서 아주 적색 편의가 심한 네. 아주 멀리 있는 별을 관측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우주 관측 첫째 미션입니다. 첫 번째 미션. 심우주는 심우주. 깊은 우주. 깊은 우주. 심해라고 하는 건 깊은 바다니까. 그렇죠. 네. 예. 아주 멀리 있다. 시간적으로는 멀리 있는 것은 오래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빛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멀리 있는 천체는 그 빛이 오는 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빅뱅 이후 가까운 아주 어린 우주라는 아주 거죠. 어린 우주. 어린 우주. 네. 네. 그다음에 이 주요 미션은 네. 제2의 지구를 찾는 겁니다. 지구를 또 찾아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지구 말고? 그렇죠. 아니 우리 이 지구를 닮은 사람이 살 이 수 있는 지구와 비슷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걸 이제 제2의 지구라 하죠. 네. 제3의 지구. 이걸 이제 외계 행성인데 네. 외계 행성, 그러니까 태양계 밖의 행성 중에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어디 있나. 그걸 찾으러 거죠. 갔군요. 예, 그런 미션을 이제 받고 네. 갔습니다. 네. 자, 허블 우주 망원경도 우리 인류의 우주에 대한 생각을 확 바꿔놓을 정도였는데 그보다 100배 성능을 가진 제임스 웹의 또 새로운 우주 모습이 어떻게 담길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제임스 웹이 이제 2021년 크리스마스에 올라갔으니까 네. 6개월간은 이제 올라가고 안착하고 예비 테스트하고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일한 거는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동안에 성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의 발견이 중요한 것은 네. 이 발견은 어느 교과서나 어떤 자료에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성능 좋은 망원경이 그렇죠. 처음 올라간 거니까. 처음 본 거니까. 그렇죠. 예. 네. 이번에 그 중에서 이제 카테고리를 보면 한 두세 카테고리의 성과가 그렇게 네. 묶이는데 네. 제 1번으로 꼽은 것은 심우주 관측의 성과,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아주 깊은 우주에서 발견한 천체들, 가장 오래된 은하, 이걸 제 1번으로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주의 탄생이 138억 년 전이다라고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오래된 은하는 몇 년 전에 생겼습니까? 한 언제부터 은하가 생겼을 것 같습니까? 은하요? 네. 일단은 그럼 은하는 별이 생겨야 되잖아요. 별이 별이 모여야 은하니까. 별이 언제쯤부터 생겼을까요? 전 모르겠는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네. 빅뱅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빅뱅이 처음에 빅뱅이 시간과 공간의 폭발이 있었고요. 네. 뭐 10의 마이너스 34초 동안에 뭐 대통일력이 작용하고 네. 뭐 그 이후에 뭐 1초도 안 된 시간에 양성자, 중성자가 뭐 탄생이 되고 그렇죠. 쭉쭉쭉 가다가 3분 이내에 그 헬륨 핵 뭐 수소 핵이 생기고 그 핵이라는 거는 중성자, 양성자가 합쳐진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한 38만 년 네. 후에 전자가 헬륨 핵이나 수소 핵에 붙잡혀서 하늘이 맑아졌다. 우주 안개가 걷혔다. 그래서 빛이 마음대로 돌아다녔다. 네네네. 이때가 뭐냐면 CMB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가 처음 하늘을 떠돌아다닐 때였거든요. 네. 그로부터 4억 년까지가 네. 암흑 시대라고 그래요. 다크 음. 에이지. 우주는 팽창하고 있는데 빛만 있어 갖고는 하늘이 까매요. 네. 별이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하늘에 뭐가 이래 별이 보이잖아요. 그럼 별이 안 생겼으면 지금 하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깜깜한 거죠. 그런 시대가 다크 에이지 암흑 시대였는데 그 4억 년쯤 뒤에 네. 별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 이게 이제 우리 그 빅뱅 이론에서 얘기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러면 첫 별의 탄생이 빅뱅 이후 4억 년이라면 은하의 탄생은 그보다 훨씬 뒤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인데,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제임스 웹이 발견한 은하는 이런 그 시나리오를 뒤엎는다는 거겠죠. 네. 빅뱅 이후 4억 년 때 별이 처음 생기기 시작한다 했는데 네. 여기서는 그보다 5천만 년 전 3억 5천만 년쯤에 네. 빅뱅 이후 은하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빅뱅 이후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아서 별이 생기고 그 별들이 모여서 은하가 생겼다는 거 맞나요? 그렇죠. 결론이 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최초로 공인받은 은하는 예. 빅뱅 이후 언제쯤 생겼습니까? 그게 이제 4억 년. 그게 4억 년이에요? 예. 아. 그것도 기존 빅뱅 이론에 비하면 굉장히 앞선 거죠. 네.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 네. 그걸 누가 발견했나 하면 허블이 발견했죠. 아. 허블 우주망원경이. 그게 제임스 웹 전에 네, 허블 망원경이 그렇죠. 발견했군요. 예. 큰 곰자리에 있는 그 불규칙 은하인데 GNZ11 이런 이름이 붙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진짜 우주 탄생 이후 눈 깜짝할 사이에 은하가 생겨났다 이래 오. 놀랬는데 이번에는 5천만 년이나 그보다 5천만 년은 앞서 생겼는데 이름은 글래스 다시 G12로 명명이 됐죠. 와, 네. 빅뱅 후 3억 5천 년의 은하면 이것 또한 전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그 봤다는 거는 그때 존재하는 빛을 본 거니까 그렇죠. 빛을 본 거지. 그게 형성되려면은 네. 훨씬 빨리 이 생성 시작이 됐겠죠. 네. 갑자기 은하가 생기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이 글래스 다시 G12는 형성 시작은 빅뱅 이후 한 1억 년 정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정말 생각보다 네. 빨리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38억 년에서 4억 년까지 그 다크 에이지가 빨리 끝나고 한 38만 년에서 4억 년까지 가는 게 아니라 거의 1억 년 전후에서 이미 끝나고 바로 그때 별이 생기고 바로 은하가 은하 형성이 시작됐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하고요. 네. 따라서 빅뱅 이론이 부분적으로 수정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부분적으로 수정돼야 될 부분까지 함께 짚어봤고 빅뱅 이론의 부분 수정을 요하는 가장 어린 은하의 발견이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 또 하나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은하, 이건 또 거대 무슨 말이에요? 은하, 거대한 존재하면 안 은하. 된다고요? 예. 앞에는 어린 은하잖아요. 네. 그게 좀 작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큰 은하를 발견했는 거라. 와. 예. 그럼 왜 존재하면 안 됩니까, 근데? 한 빅뱅 후 5 내지 7억 년 정도의 은하 후보 100% 은하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지금 후보인데 네. 은하로 보인다는 건데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6개를 발견했는데 한 개당 그 질량이 무려 우리 태양의 100억 배에서 100억 배요? 1000억 배. 1000억 배요? 예. 아니, 우리 은하 수도 별이 1000억 개 정도라고 하던데 이게 왜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은하는 생긴 지가 좀 얼마 안 됐죠. 이제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네. 은하가 커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은하도 한 1000억 개에서 4000개 있다 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 태양의 질량의 뭐 1000억 배에서 4000억 배인데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음흠. 그 초기 한 5억 년에서 7억 년 사이에 네. 이렇게 큰 게 생기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 지금 저번에 봤지만 그 CMB 그 우주 배경 복사 보면은 10만 분의 1 범위 내에서는 균질하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5억 년 때부터 이게 하나가 너무 커버리면 이게 질량 그 중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응집력이 자꾸 세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주가 이제 커 나가면서 지금처럼 균질하게 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그래서 너무 이제 아까도 빅뱅 이론을 좀 수정해야 될 부분 정도다. 수정. 네. 아주 일찍 그 생각보다 일찍 이제 탄생됐다는 거니까 네. 이거는 이제 너무 크니까 이게 별명이 우주 파괴자란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우주 파괴자. 유니버스 브레이커. 와.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우주 역사와 우주 모델 그러니까 이게 빅뱅 이론이죠. 이걸 네. 뒤엎을 거라는 거죠. 그 뭔 말이냐면 그래서 너무 생각보다는 어린 우주치고는 너무 크다. 너무 크다.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네. 6개 중 일부가 퀘이사나 블랙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은하가 아니고 아주 우주 초기에 이걸 우주의 새벽이라고 그래요. 한 10억 년 이내에 이제 우주의 새벽. 그러니까 아주 이런 그 빅뱅이 아주 이런 시기에 우주의 이런 시기 빅뱅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갑자기 너무 큰 은하가 발견됐다. 이게 지금 빅뱅 이론으로 좀 설명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러나 이거는 100% 네. 연구가 끝난 게 아니고 연구가 조금 진행 중이다. 좀 더 구체적인 이 정체를 좀 더 규명할 여지가 있다. 네. 예, 그렇게 지금 학계에서는 결론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발견한 새로운 이제 은하를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임스 웹이 발견한 외계 행성 등의 발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과학인사이드 양자역학부터 상대성 이론 그리고 우주까지 만나보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유니버스 오디세이라는 주제로 다시 새로운 여행을 떠나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제임스 웹의 발견으로 포문을 열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임스 웹이 새로 발견한 행성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학인사이드 조성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